시중에 이제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서 돈줄을 좀 재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두성규 대표님께서 보시기에는 이제 앞서서 집값이 올라가고 있다라고는 했는데 이 정도 규제를 할 만큼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보시는지요? 네, 일단 시장에서 규제를 필요로 할 정도로 시장 가격의 주택 가격의 상승세가 지속이 상당 기간 되고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에 상승세를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25주 정도 지속이 된다고 했는데요. 네. 25주면은 쉽게 말해서 한 반년 동안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다는 점이고요. 그 다음에 상승하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상승폭이 굉장히 이제 최근에 와서는 커지고 있다는 점이거든요. 그래서 한 주당 상승폭이 0.2%씩 오른다는 것은 굉장히 큰 폭, 이것이 52주 1년간 누적된다고 계산해 보게 되면요. 연간 상승률로 따질 때 굉장히 큰 상승폭을 보여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승세를 보이는 이유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요. 시장에 있어서 결국은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수급 불균형에 대한 우려감들을 정부가 전혀 그 부분들을 갖다가 해소해 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주택 내 집 마련을 위해서 많이 기다리고 계시는 무주택 서민들이 계시는데요. 그분들은 이제나 저제나 지금 여러 가지 그동안의 고금리 기조 하에서 굉장히 큰 부담을 안고서도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만 준비 중이신데요. 이렇게 대기하는 동안에 드는 주거 비용 자체도 전세 시장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69번 구주째, 69주째 주택 전세 가격이 상승하다 보니까 지금 대기하고 있으면서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자, 이런 가운데 대기하면서 고통스럽고 주거 비용도 많이 드는 가운데 들려오는 소리라고는 내가 신규의 주택을 마련했을 때 그동안에는 보면은 분양가가 저렴했기 때문에 오랫동안 고생을 하셨더라도 내 집 마련이 되었을 때 그때 주변 시세와의 이른바 시세 차익이라고 하죠. 그런 부분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컸다고 할 수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 분양가가 그동안의 공사비 급등 등으로 인해서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사실상 얼마 전까지 3.3제곱미터당 4,400만 원 선을 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굉장히 단기간에 올랐던 부분과 최근에 와서는 강남 지역의 분양이 계속되면서 실질적으로는 지금 평당 그 주택 가격 신규 분양가가 5천만 원을 넘었다는 이야기 등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시장이 굉장히 주택을 마련하지 못한 사람들은 마음이 좀 급한 상황이고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이제 이번에 본격적으로 미국의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되면서 향후에 개시될 저금리 시대의 새로운 어떤 도래 이런 부분들에 있어 어느 정도 좀 기대감을 갖고 보고 있는 이런 점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부동산 시장에는 제가 볼 때는 좀 부담스러운 쪽으로 즉 가격 자체의 상승 기대감이 더 큰 가운데 금리 인하 자체가 주택을 마련하시려는 분들에게 부담을 좀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는 이런 부분들이 믹스되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은 조금 더 상승 분위기가 고조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정부는 아마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지금 9월 1일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시작이 됐는데요. 내년 7월 달에 스트레스 DSR 3단계를 조금 당길 수도 있다는 그런 관측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과연 정부가 이러한 금융 대책 혹은 대출 규제로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큰 기대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부 금융당국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큰 기대를 하지 않는다는 그런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 상황을 쭉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일단 우리 전세에 사시는 또 서민들, 세입자들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이고 집값도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상황인데 이럴 때일수록 이제 정부가 강한 대출 규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사실 대출 규제하면 이게 이번에 뭐 새롭게 나온 대출 규제는 아니잖아요. 과거에도 뭐 여러 번 시행이 됐었는데 집값 뛸 때마다 제 기억으로는 이제 대출 규제 카드가 동원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뭐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는 대표님께서는 약간 좀 효과가 좀 약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과거 생각을 해보면 또 이게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또 대출 규제가 또 효과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거든요. 과거 집값 상황은 어땠는지 대출 규제가 과거에 이제 대출 부분에 대한 규제가 시장에 있어서 이제 가계부채 부실화도 좀 방지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에 있어서의 그 영향력이 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번에 대출 규제나 이런 부분들은요, 근본적으로 주택 시장의 이제 주택 가격이 지금 굉장히 상승하고 있는 원인이 뭘까? 즉 장기적인 관점에서 공급이 부족할 것이라는 우려감들이 굉장히 팽배해졌다는 점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 대출 규제가 효과가 있게 되면은 자산이 정말 대출의 의존도가 높은 분들한테 이제 사실은 굉장히 큰 효과를 우리 기대해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시중에 풀려 있는 유동성 자체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내수 경기는 좀 위축됐다고 하는데요. 올해 4월 달 기준으로 해서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시중의 광의의 통화량 M2를 보게 되면요. 4,100조가 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중에 굉장히 많은 자금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대출 규제가 결과적으로 본다면 자금이 부족하면서도 내 집 마련의 꿈을 간절하게 바라는 분들에게만 부담을 지우는 쪽으로 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되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대출 규제는 저는 단기적인 효과에 그치거나 아니면은 무주택 서민들에게 내 집 마련의 꿈을 차단시키는 그런 부작용만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한번 보시게 되면요. 강남 지역의 몇 개의 부정 청약 결과 등으로 해서 우리가 이른바 줍줍이라고 하는 물건들이 나왔을 때 거기에 경쟁하고자 들어가는 대기자들이 상당한 자금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수만 명이 거기에 신청을 했다는 그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시중의 자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 계층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오히려 저는 이런 대출 규제가 장기화되거나 앞으로 금리 인하 시기에 앞서서 이런 부분들이 좀 강화될 경우에는 주포자, 즉 주택 마련을 포기한 자를 주포자를 양산시키거나 아니면은 갭 투자, 즉 은행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는 부분이 쉽지 않은 상황이 되니까 오히려 기존에 있는 전세를 끼고 사실은 기존 주택을 매입하는 쪽으로 쏠림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는 가능성, 이런 부분들도 다양하게 좀 생각을 하면서 정부가 정책을 앞으로 좀 예의주시하면서 펴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